고전시간 10번 가사계 잡과와 판소리계 잡과의 특징 영상가랑 소춘향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는 우리 처음 보는 관례입니다. 잡가. 기존에 등장하였던 시조나 민요, 판소리 등 여러 시가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잘 보세요, 패러디 문학입니다. 독창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겠죠. 왜?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스타일을 흉내내서 좀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패러디라고 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를 가사계 잡가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럼 결국 사대부들이 향유했어? 그럼 가사계 잡가. 반면에 판소리인 경우에는 판소리계 잡가라고 한대요. 그럼 가사계 잡가와 판소리계 잡가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또 배경 지식처럼 하나 알고 있으면 민요계 잡가도 존재합니다. 잡가의 종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이 영상가라고 하는 제목의 아래에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립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나의 제목을 세팅해놓고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이하죠. 나는 사음보 연속체 가사의 형식과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고 한자어나 중국 고사와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대부 가사와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거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 1월달에 배운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형식의 파격이 나타나거나 깨지거나 자연을 단순한 유흥 및 풍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지은 가사에서 자연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유흥과 풍류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심성을 또는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대부 가사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서, 이러한 요소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차이점이 되겠죠. 기존 사대부 가사와의 차이를 활용해서 사대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 결국 가사계 잡가라고 하는 건 사대부 가사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됐죠? 한편 끊으셔야죠. 판소리계 잡가는 춘향가를 패러디한 다와 같이 선행했던 판소리의 대목 중 향유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만 선택적으로 패러디했대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장면, 이별하는 장면, 뭐 갈등 장면, 해결하는 장면, 뭐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 이런 것들만 되겠죠. 이런 것을 축약하거나 변형하거나 확대하고 논리적 연관성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을 했대요. 그럼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위에서 봤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가사계 잡과와는 다른 부분이니까 먼저 정확히 잡으시고,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중요 대목의 담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을 왜 했니? 중요 대목의 담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첫 번째 영상가 갈게요. 영산 홍록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산을 덮음에 봄바람 넘노나니. 그럼 봄바람 넘노나니라고 하는 건 계절적 배경이 되겠죠. 봄. 황복백접. 황복백접이라고 하는 건 노란 벌과 하얀 나비야. 노란 벌과 하얀 나비. 흔들풀이는 너희들만 적어놔. 안 적을 거야. 그럼 노란 벌과 하얀 나비라고 한다면 결국 색채 대비. 노란색, 흰색. 결국 색채 대비를 통해서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붉은 꽃 푸른 잎은 붉은 꽃 푸른 잎도 마찬가지 색채 대비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산양산기를 자랑하고, 즉 봄날의 산기운을 자랑하고, 가는 새에 오는 나비는 춘기추능. 춘기추능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은 봄 기운이 퍼져 흥겨움을 조롱하고 있다. 즉 봄 기운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죽장 짚고, 즉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망해를 신어라. 집신을 신어라. 그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장이나 망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하게 어딘가를 걷거나, 즉 보행하거나 여행 갈 때 입는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은데 여산, 중국의 여산이 여기구나. 비류직하 삼천적. 비류직하 삼천척이라고 하는 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란 뜻입니다. 의시은하 낙구천은 옛글에도 일러있고, 의시은하 낙구천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 옛글에도 일러있고 라고 하는 구절이 될 텐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명산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 가로 한번 쳐보면, 결국 지금 가로친 이 부분은 잡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한 잡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당나라 때 말했던, 중국 당나라가 아니죠. 중국의 명산을 말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책들은 상류층이 읽었던 서적에 실려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부르는 이러한 민요에 대해서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하고 있는 백성들이 잡가로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글에도 일러있고 타기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타기 앞에도 가로 열어보시면 타기황앵, 나무를 쳐서 꾀꼬리가 날아가게 하는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마라. 꾀꼬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한 작가의 특성 이어서 볼게요. 꾀꼬리 꾀꼬리 탓이 아니구나. 황금 같은 저 꾀꼬리는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세류형, 균율이 엄격한 군형을 넘노는 듯 이란 뜻인데요. 세류형을 넘노는 듯 이라고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율이 엄격하게 잡혀있는 군대를 넘노는다 라고 했으니, 여기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류층에서 말하는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해서 반영된 작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어져 볼게요. 병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을 다 깨우는구나. 이어서 가겠습니다. 산전로라고 나와 있는데, 산전로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재박 교과서를 썼던 보성이나 금호고등학교 친구들은 봤던 구절이 될 텐데, 이렇게 산전로 수전로 하니, 산도 전로, 물도 전로, 산수간, 자연 속에 나도 전로, 이 중에 저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는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은요, 시조의 패러디가 일어난 부분으로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특성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화류장대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아라.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 3월 필연이와 3월 봄의 필연이와 나와 같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여기서 초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풀잎 위에 내린 이슬이 아침 해가 떨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굉장히 허망하게 지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볼게요. 나와 같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삶을 한번 끔쩍 죽어지면, 한번 죽으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살아나기 어렵다.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그러다 보시면 결국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자가 인생을 즐기자고 권유하는 이유가 되겠죠.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은요 진시황이 지었던 궁궐인데 호화로움과 사치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될 때 아방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호화로움과 사치를 비유하는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방궁을 사랑 삼고, 여기도 앞에 미리 가로 좀 열어놓을게. 가로 빼먹어서. 삼천궁녀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년 살자 떠니 사구평대 진시황이 죽은 곳, 이 사구평대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곳인 사구평대에 저문 날에 여산청초 진시황이 묻힌 곳 청초가 속절없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도 앞에서 봤던 게 계속 반복인데요.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한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진시황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진시황의 무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말하는 인생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죽은 후에 이름이 남게 되었지만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꿈쩍 죽어지면,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꿈쩍 죽어지면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나왔는데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으니 이런 것을 구절의 반복이라고 할 거고,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인생을 즐길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또 한 번 권유할 거야. 칠성포로 질끈 묶어 할게요. 시신을 묶는 끈으로 사용하는 삼배를 칠성포라고 해요. 소방상 백돌 위에, 즉 작은 상엽 위에 두렷이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 섞어, 새우라고 하는 건 가느다란 비요. 구준비는 가느다란 비와 섞여서 한방눈처럼 퍼붓는데 무주공산 주인 없는 빈산에 털을 닦아서 청송으로 울을 삼고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밤낮으로 잇따라 누워 있으니 산은 요요, 산은 나뭇가지가 길게 휘늘어져 있고 물은 쾅쾅, 물소리는 쾅쾅하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음성상징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계속 말하죠. 놀지 않고 무엇 하겠는가. 노류장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에 꽃을, 근데 이거 아래 뜻 해설 보시면 기생을 비유하는 말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럼 자연이라고 해석한다면 버들과 담 밑에 꽃, 사람 또는 남자라고 해석한다면 기생이 되겠죠. 그럼 저는 버들과 꽃이라고 해석할게요. 버들과 꽃을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라고 말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장충고 남학생들의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장충고 남학생들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몇몇 친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소춘향가는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만 인상적으로 짜깁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논리적 연관성 없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대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흐름이 연결되진 않을 거야. 가자. 춘향의 거동을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햇빛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서 저 건너 중림 대나무 숲이 보인다. 대나무 심어서 울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솔 심어 정자라.
소나무 심은 곳에 정자가 있구나. 동편, 동쪽에 연당이요. 연꽃이 피어있는 조그마한 연못이요. 서편, 서쪽에는 우물이 있구나. 노방의 심의 오후 과요. 문전의 학종 선생류라. 할게요. 길가에는 때에 맞게 부귀한 사람들이,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이를 팔고 있고, 좀 이상해요. 또 볼게요. 문전에, 문 앞에는 오류 선생을 본받아서 버드나무를 심고 있구나. 이 부분이 양반들이 뭘 판다라고 하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양반들도 관직에서 은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은퇴 후 전원 속에서, 즉 시골과 같은 곳을 전원이라고 하죠. 한가롭게 사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음성상징어 춤을 추니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개가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 오니 황혼에 정령 돌아오세요. 꼭 돌아오십시오. 떨치고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디 나를 종종 녹이느냐. 소춘향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너는 제목을 놓고 봤을 때 춘향이가 될 거고, 나라고 하는 건 이몽룡이 되겠죠. 제목을 적용해서 나와 너를 파악하고 있어요. 너는 웬 계집인데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는 것이냐. 녹음방초 승화시, 여름철 화사한 때는, 또는 여름철 화사한 때에 해는 어찌해서 더디 가고 느리게 가고 오동추야. 11월의 가을밤이란 뜻입니다. 11월의 가을밤, 긴긴 달의 밤은 어찌 빨리 가는 것인가 까지 일단 보시면, 이 부분은 춘향가 속에 나오는 몽룡이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춘향이를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춘향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는 법은, 거기 나와 있는 녹음방초 승화시의 해는 어이 더디가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밤이 돼야 볼 수 있는데 해가 늦게 지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막상 밤이 돼서 춘향이랑 만났더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가 되겠죠. 할게요. 이런 무정, 해와 달의 무정함, 덧없다라고 하는 건 세월의 덧없음, 인생무상이랑 좀 비슷하죠. 세월 덧없구나, 옥빈호간의 공로로다. 미인의 모습이 허무하게 늙고 있구나. 갑자기 이몽룡이 춘향이랑 놀고 싶었는데 시간은 늦게 가고 같이 있을 때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게 아쉽다라고 말하면서 늙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왜? 짜깁기가 원만하게, 짜깁기가 엄청 많이 일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우는 눈물 받아서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만해. 눈물을 다 받아 놓으면 배 타고 갈 수 있대요.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나 봐.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고 있으니 과장법이 되겠죠. 그럼 결국 과장법을 사용해서 울고 있대요. 왜? 이몽룡이 과거급제하러 떠났으니까. 임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장면들을 축약하고 변형하고 짜깁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했어.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지척 동방천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던 거. 이미 계신 곳이 앞에다가 생략된 부분이 이거야. 이미 계신 곳이 지척 동방천리인가 어찌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계 작가와 판소리계 작가라고 하는 낯선 갈래의 두 작품을 봤고요. 두 작품을 통해서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지를 받아보시면 공부해야 될 요소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건 세부적으로 암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소춘향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 기쁨과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상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인생 무상과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어려우니까 삶을 즐기자,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무상과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는 좀 나뉘어져야 되는 주제인데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고전시가 10강이었습니다.